내일 마지막 TV 토론을 저희 채널A가 생중계합니다. 마지막 TV 토론이니만큼 상당히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 시간에 저희 채널A에서 TV 토론을 생중계하니까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치열한 마지막 TV 토론을 저희 채널A에서 생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홀로 가서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양자 대결 결과는 어떤지, 그간의 여론조사 흐름은 어떤지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저희 채널A 대형 미디어홀로 이동하시죠. 자, 저희 돌직구쇼의 이 대형 미디어홀로 여러분께서 안방에서 시원하고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국민의 민심, 천심 여론조사의 흐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년 개표방송 때는 또 지난번 개표방송처럼 또 시원하게 이런 대형 미디어홀에서 짚어드릴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적합도 다자 대결 결과부터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기현 후보가 47.1%, 안철수 후보가 22.6%, 천하람 후보는 16.4%, 그리고 나머지는 이와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격차가 이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22%포인트에 육박한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2위와 3위 후보 간의 격차도 컸습니다. 8%포인트에 못 미칠 정도의 지지율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 2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결과를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의 변수이기도 한 결선 투표가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제 뒤에 결과가 떴군요. 김기현 후보 양자 대결 결과 56.6%, 그리고 안철수 후보 양자 대결 결과 37.2%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다자 대결에서도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후보의 우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와, 이렇게 되면 앞서 다자 대결 결과 다시 볼까요? 여론조사입니다만 이 다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1위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다면 김기현, 안철수 간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론조사대로 결선 투표가 나온다면 조금 전에 양자 대결 결과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이대로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오고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면 이 양자 대결 결과처럼 김기현 후보가 과반을 훌쩍 넘는 56.6%로 당대표에 당선될 것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의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양수 의원님. 네. 당 선관위원 아직도 하고 계세요? 예, 제 선관위원 하고 있고. 뭘 물어보면 답을 안 하시니까 선관위원. 전당대회 준비 소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예. 말씀 못 하실 게 많겠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해석이 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여론조사 보셨어요. 다자 대결 결과와 양자 대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내에 당원들의 지지를 골고루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분포별로 지역별로 보더라도 중부권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에서 김기현 대표가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결집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원내대표 할 때 좀 잘하셨어요. 원내대표 할 때 잘하셨고 합리적이었다는 평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그런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당원들한테 서서히 퍼지면서 김기현 대표의 강점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질문은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 셋 모두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울산의 이재명 이런 얘기까지 써가면서 네. 다른 건도 많더라.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 공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위, 2위 간의 격차가 고착되고 있는데 그런 이 공세가 당원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그 공세는 사실 그 질문하시는 그 세 분 후보님들이나
당원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야당을 오래 하셨는데 야당 하는 동안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이나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그쪽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것이 리스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새 후보는 왜 근거도 없이 이걸 공격하냐 하면 위기에 대응하는 그 당대표의 능력을 또 검증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투명성을 당원들한테 확보해 드렸느냐, 아니면 위기를 잘 넘겼느냐, 이런 태도를 또 보기 위해서는 그런 공격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격하는 측도 방어하는 측도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근데 그 방어를 뭐 투명하게 당원들한테 잘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으니까 지지율이 오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현 교수님, 또 하나의 변수 중에 하나, 뭐 변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관전 포인트는 이번에 결선 투표를 가냐 안 가느냐입니다.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를 끝내고 싶어 할 겁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결선 투표로 가려고 할 겁니다. 빨리 끝내려는 자와 어떻게든 끌고 가려는 자의 힘겨루기가 지금 치열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 봤습니다만 김기현 후보가 우세하지만 과반을 넘지 못했어요. 결선 투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결선 투표는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상이에요? 저 예상이 제 예상에 그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닌데, 어쨌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거의 임박했잖아요. 그럼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대세에 올라타는 경향성이 있죠. 그리고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는 뭐 천하람, 안철수 이런 분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자기 표가 사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1위 후보에게 몰리는 경우도 있어서 잘하면 결선 없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지지율 격차가 1, 2위 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볼 때 그 밴드웨건 효과는 점점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제 느낌에는 그렇습니다. 뭐 윤핵관 이런 사람들을 비판했지만, 그래서 윤핵관을 비판하는 것의 끝이 이핵관이라면, 이준석이라면 과연 사람들이 표를 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천하람 후보가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다가도 지금은 그냥 좀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3월 8일까지 쭉 갈 때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 결국 이제 1위 후보에게 좀 더 많은 표가 더 가서 결선 없이도 그냥 50%를 넘는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현 교수님의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제가 선거 때마다 늘상 이런 얘기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는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느 군락을 표집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다를 수 있다. 다만 여론조사에서 봐야 할 것은 데이터보다는 흐름이다. 추세다. 이 추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이 준비했습니다. 대형 미디어월에서만 띄울 수 있는 추이입니다. 함께 보시죠. 뭐 소형 미디어월에서는 추이 못 띄우죠.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 4명의 지지율 추이를 제가 전체 다 띄워봤습니다. 시작할 때 당시에는 황교안 5.3, 천하람 13. 천하람 없었군요. 안철수 13.9, 김기현 18.8입니다. 이때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는 강력한 변수가 있었을 때입니다. 자, 지지율 흐름을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출마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한가였습니다.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에 나경원 찍어내기 아니냐라는 논란과 맞물려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42.8이었고요.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28.2%에 불과했습니다. 한국갤럽 결과였습니다. 자, 그랬던 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함께 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잘 나가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정무수석까지 나서면서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30.4%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은 45.3%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컷오프를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17.9%, 갤럽에서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처음으로 앞섰던 때도 이때입니다. 김기현 42.7. 그리고 피플네트웍스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2월 25일부터 2월 27일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기현 47.1,
안철수 22.6, 천하람 16.4, 황교안 9.9의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 3가지 오늘 한국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것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이 여론 추이 보셨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건 어떤 건가요? 김기현 그 대표 후보가 상당히 꾸준한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대표 후보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꾸준히 상승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결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다가 꺾어지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 나경원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을 때 그 표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쭉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이탈해서 다시 또 김기현 후보한테 갑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나에게 온 표를 제대로 꾸준히 이렇게 가져가지 못한 그런 요인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최초에 비해서도 상당히 올랐고 그다음에 본인 이름을 좀 많이 알린 것 같아요. 만약에 천하람 후보는 요번 선거에서 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상당히 성과가 있는 성공을 거둔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조금 더 기대를 좀 더 보탠다면 지금 우리 당의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상당히 젊은 층으로서 이렇게 팬덤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천하람 우리 후보가 또 이준석 대표를 넘어서는 그렇게 해서 우리 당에 뭐 이준석 대표, 천하람 또 후보 또 여러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기틀을 잡고 자리를 이렇게 가진다면 민주당이 저희 당을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막 박지원 전 대표 막 구박하고 그러더라고요. 전 비대위원장. 그런데 우리 당은 만약에 뭐 좀 약간 우리 당이 좀 보수적이고 좀 꼰대들 정당 이런 이미지였다면 이런 젊은 정치인이 안착해서 뭐 이렇게 정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다면 상당히 신선하면서도 좀 이미지 좋은 정당으로 저희가 더욱더 나아가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론조사에서 2위에 머물러 있는 안철수 후보가 작심한 듯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비대위, 선관위 모두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나만의 피해의식이냐, 내 편 들지 않는다고 서운한 건 아니다 라며 대통령실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인 셈인데요.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이 앞서 안철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적 있죠? 들어보시죠.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진복 수석이.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안철수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박용진 의원님, 네. 실제로 저 말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대통령실을 비판합니다. 전략이 없다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지지층들이라고 나라에 대한 걱정과 생각이 없겠습니까? 윤핵관 하는 꼴들 좀 보세요. 이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다들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자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회 칼럼, 검찰 특권 공화국에서 독립운동이 가능하냐. 그리고 오늘자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 양상훈 칼럼에서도 지금 이렇게 가서 쓰겠냐 하는 걱정이 검찰 내년에 30-40명 나갈 듯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걱정을 안철수를 통해서 견제하고 균형 잡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근데 안철수 후보가 뭐 윤한연대 함부로 했다가
어디 함부로 유난는데 어디 같이 오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나요? 이러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전략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막판 와갖고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그 대통령실을 공격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지금 하는 걸로 허둥지둥하는 걸로 보이니까 지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하고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초지일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흔들리다가도 그 사람의 태도와 그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리더십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형 미디어홀에서 마지막 여론조사를 보여주셨는데 일관되게 김기현 후보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47이었어요. 나머지 세 분, 안, 황, 천 다 합치면 49가 넘어요. 요 부분에서 어떻게든 박박 긁어 모아서 그 안철수 후보가 내가 윤핵관을 견제할 사람, 내가 그 흔들리는 국민들의 마음을 그 국민의힘으로 끌고 갈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일주일이 남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르겠어요. 앞에 이미 너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주일을 초지일관 하신다고 그래도 얼마나 그게 뭐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조언은 그겁니다. 박용진 의원님의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